이해가 안 되시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러면은 그 감독님부터 그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 연출을 맡은 강우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첫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보라 김희정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감사드린다고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문호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 저희 영화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세 번 보고 더 다른 느낌이 드니까 한 번만 더 집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진 역할을 맡은 박정우라고 합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부산까지 원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옥석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여러 번 봐도 재밌지만 한 번 봐도 재미있습니다. 예, 첫 번째 관객이십니다. 이 작품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어떤 언론 시사도 거치지 않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많이 얘기가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첫 질문만 좀 드리고 얼른 청중분들께 그 궁금하신 것들 많이 여쭤볼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그러면 감독님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학원 청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썼던 교환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의 한 80%가 좋아하는 남학생이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을 막 이렇게 관찰을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흑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이런 무모한 짓까지 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게 좀 재밌게 풀면 우리의 어떤 첫사랑 이야기, 학창학원물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일기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친구와 교환 얘기를 나누듯 그런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듯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환일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은 김희정 배우님과 일단 김희정 배우님부터 교환일기 이런 것들을 1999년의 사랑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요? 저는 99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게 되게 색달랐고, 그치만 교환일기는 저도 친구와 함께 한 적이 있었다는 거,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변우석 배우님하고 박정우 배우님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교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영화 찍는 것 때문에 조금 공부하고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저는 그렇게 좀 보다가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만 알고 영화를 읽고 봤습니다. 저는 여자인 친구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물쇠 달림. 그래서 자물쇠 키 잃어버렸다고 막
찾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마 저 시대를 겪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지만, 그러면 이제 영화 안에서 저 시대를 연기하셔야 하잖아요. 세 분의 배우분들이. 1999년에 이런 이야기, 영화 속에서 지금 나온 어떤 것들 중에서 나는 이게 좀 재미있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맨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제가 3살, 4살 때가 이제 1999년도니까 그때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걸 좋아했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나이키 덩크 로고가 그때도 엄청 유행이었다. 그래서 저도 그 신발을 신고 나왔거든요. 나이키 덩크 그 하이를.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 게 맞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시대보다는 수학여행에서 같이 가고 즐겼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읽으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전 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남고의 수학여행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되게 생각보다 활발합니다. 그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남고가 칙칙하지 않아요. 또 칙칙하다고 안 해요. 찔렸나봐. 예, 김희정 배우님 혹시 어떤 게 또 재밌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주연이가 여러 가지를 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모든 게 다 다르죠 지금이랑.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공중전화를 어렸을 때 사용하긴 했지만 삐삐나 이런 이제 매개체가 많지 않다는 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쓰고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영화에서도 사실은 잘 표현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물들의 감정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저희가 원래 뭐 만화책 보는 장면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좀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방 감독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이크를 바로 넘길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1999년의 시대의 묘사들을 여쭤봤습니다만 배우분들께 여전히 이 사랑법이 우리에게도 가슴을 울린다는 거거든요. 공감된다는 것인데 젊은 관객들이 많이 볼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 20년 전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이제 지금의 10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 첫사랑이라는 정서 자체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지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진실된 진짜 마음을 전하는 거는 지금 세대나 저희 세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공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께 중간에 계시네요. 예. 뒤돌아보시면 맞습니다. 예.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감독님과 요석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은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대체 은우가 왜 죽게 된 건지 그게 영화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감독이 진땀을 빼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요석 배우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근데 왜 죽었는지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은호가 왜 죽는지가
궁금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좀 열어두고 은호가 안 이유가 죽었을 있긴 수도 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은호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새로운 해석들이 마구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어놓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이제 다른 부분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실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손 들어주십시오. 예, 좀 저쪽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네 번째 계시고. 중앙에서 네 번째 계시고. 검은 옷 입으신 분. 아니요, 죄송합니다. 옆에. 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 줄 모르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화면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제가 본 배우분들의 작품 중에 제일 예뻐 보이고 너무 멋있게 보인 그걸 많이 감독님이 생각하셨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예쁘고 또 색감 자체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색감이라는 분야 안에서 감독님이 어디에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영화를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좀 보시기 좀 과감한 어떤 색 보정을 좀 했는데 약간 포프트 필터나 약간 좀 더 채도를 굉장히 올려서 그 시절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기말의 분위기는 되게 약간 알록달록하고 그러면서 약간 또 흐릿한 약간 그런 어떤 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세기말에 있는 이제 학창 시절의 아이들인데 좀 더 이제 그 시절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러면서 또 몽글몽글한 그런 정서를 가지려면 이 색깔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강한 색감들을 좀 많이 썼고 그것이 결국엔 좀 이 감정들을 설명하고 그 시절의 어떤 온기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클로즈업, 그러니까 크게 얼굴을 찍는 장면도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제가 인상적인 것은 김희정 배우님 얼굴이 이따만하게 크게 나오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예, 김희정 배우님 설명 좀. 저도 사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처음 봐요. 오늘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앵글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클로즈업을 보여주면서 이 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 뭔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들 그런 게 조금 더 잘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다가 우는 장면들로 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어떠셨어요, 지금 씨? 네. 저는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감정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씬들에서 실제로 좀 많이 울었고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연두랑 같이 다투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연두가 이제 보내줘서 은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은호 연락이 안 돼서 공중전화에서 짜증을 내는 장면이라든지 모든 장면에서 진심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울고 진심으로 웃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기분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되게 저한테도 리얼리티처럼 느껴진 그런 작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손 들으시고 조금 뒷자리로 한번 갈까요? 예,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저 중앙에서 조금 위에 한 3분의 1. 예, 지금 손 들고 계십시오. 예. 예. 네, 저도 청춘 로맨스부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웃을 때는 웃고 되게 슬플 때는 슬프게 했는데 배우님들께서는 혹시 촬영하실 때 어떤 뭐 에피소드나 촬영 당시에만 느꼈던 기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촬영 장면 중에 제가 수학여행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건가 진짜? 현진이한테 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촬영하는데 진짜 둘이 멀리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혼자 저기서 떨어져 있고 사진 찍고 있고 둘이 놀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건 같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저만의 에피소드긴 한데 혼자 막 약간 삐져있고 그랬었던 진짜로 생각이 약간 짜증이 묻어나요. 진짜 짜증이 조금 났었던 기억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혹시 저런 그 고민을 김희정 배우님과 박정호 배우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변우석 배우님의 저런 혼자만의 고민을. 저희는 그 사진 찍느라 바빴는데 둘이. 근데 영화를 보는데 왜 하는데 이게 왜가 그냥 왜가 아니라 정말 왜 불러 짜증나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진심이었네요. 리얼한 진심이 나온 걸로. 예,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박정호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나세요? 사진 찍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농담이고요. 저는 거기에 이어서 오노가 카메라 조정을 하고 보라랑 현진이가 둘이 서서 이제 뭐 앵글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티격태격에다가 이제 오노 들어와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되게 이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현진이는 오노를 쉽게 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라를 쉽게 대할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현진이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친구와 이제 동급생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엄청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순간에는 사실 어떤 생각을 정확히 하고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되게 셋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나온 것 같고 현진이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김희정 배우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좀 기억나십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 찍을 때 좀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서 그런 감정을 연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촬영을 할 때 실제로 한효주 배우님도 촬영 현장 방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명 배우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뭐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정말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입하다 보니까 얘 왜 나한테 연락 안 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몰입했던 기억이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는 수학여행 이제 친구들이랑 뭐 술 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 찍을 때 추억이 되게 많이 쌓였죠, 친구들이랑. 네. 예.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그 제일 빨리 드신 분이 저쪽에 지금 바로 손을 높이 들어 저분입니다. 예.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네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건데, 첫사랑이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뤄져서 차별점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네 분이 생각하는 20세기 소녀가 다루는 첫사랑의 차별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시대를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할 때 가장 좀 포인트로 두고 갔으면 했다는 부분이 약간 시선, 관찰에 대한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선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약간 사랑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오노의 동생인 조셉이 여는 그 전시회도 이제 시선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있고, 이제 보라가 처음에는
대신해서 관찰을 해주고 나중에는 그 시선이 은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호의 시선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시선들이 교차하면서 이제 사랑의 짝대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차별점을 그쪽에다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관찰. 감독님의 설명으로 대신해도 되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 맨 앞자리에 손 들어주실게요. 네. 일단 감독님께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님까지 캐스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각 역할마다 생활 연기라든지 연애 첫사랑 연애에 있어서 이제 많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실제 자기랑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사랑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싱크로율이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에 대한 배우들 본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김유정 배우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는 보라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이 20세기 소녀를 찍으면서 그거를 더 너무 느껴버려가지고 만약에 보라의 입장에서 상황이었다면 저도 보라랑 비슷하게 말을 못하고 친구를 위한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상대한테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도 이제 좀 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희석 배우. 제 첫사랑은 사실 짝사랑이었거든요. 진짜 한 2년 정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은호랑 제가 그거는 약간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은호가 사실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현진이 그리고 보라한테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주 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던 것도 제 얘기를 했던 것도 되게 소수 몇 명한테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친구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진짜 진득하게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고 사실 제 연애관도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저랑 맞닿아 있다고 그 부분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모르겠는데 네, 좋아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킹카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조용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교에서의 명예성으로 보자면 거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성격적으로 저는 현진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캐릭터적인 면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내 밝은 면들 중에 되게 따뜻하고 맑은 면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영상에 나온 현진이는 거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싱크로율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 온 거. 어디 갔다 온 거 다시. 첫사랑이신 분.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여요? 예,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있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 바로 받아볼게요. 예. 자,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맨 오른쪽에 계신 분. 네, 일단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영화 속에서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보라색이 되게 자주 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기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니면은 제가 착각한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예,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 색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색감을 다 올리다 보니까 좀 더 노란색은 더 노랗게, 파란색은 더 파랗게 되는 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약간 과거 부분은 이제 약간 연두빛,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그런 무드를 좀 사용을 했고 그리고 현재로 왔을 때는 보랏빛이 어떤 좀 채도가 낮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하려고 색 보정할 때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들이 더 부각이 돼서 나와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손을 들어주고 계신 분이 저 중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예,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마스크 쓰신 예. 그냥 자신 있게 들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계속 손을 들고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되게 설레는 영화 봐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 청주로 나오는데 혹시 청주로 배경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빵 터지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다 알고 있는 제 고향입니다. 사실 이제 뭔가 제 고향을 쓰니까 사실 조금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냥 소도시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대표님께서 그냥 청주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도 청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러면 이제 대놓고 청주를 마음껏 이제 활용해서 제 추억의 장소들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투리를 해요, 보라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아예 사투리 할 줄 몰랐었거든요. 감독님한테 코칭 받았습니다. 청주 사투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사실 되게 디테일하고. 살짝 한번 들려주시죠. 아니, 사투리가 없어요, 청주는. 근데 약간 사투리가 없는데 이제 되게 빠르게. 끝에 약간 아니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디렉팅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사투리였는데 이제 이범수 배우님이 이렇게 청주 또 이제 토박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사투리를 막 해주시는데 약간 쾌감을 좀 느꼈던 막 그리고 실제로 한효주 배우님도 청주 출신이어서 그렇게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청주 출신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대답되셨죠?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바로 옆에 계신 분.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바이크 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혹시 이쪽 배우님 실제로 바이크를 잘 타시는지 궁금하고 엄청 빨리 바이크를 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도 실제로 촬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씬을 일단 빠르게 달리는 거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대역분이 하셨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촬영을 위해서 2달인가 1달 반을 이제 연습도 하고 면허도 땄어요. 따서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전 타는 연습도 했어요. 연습하는데 막 파주까지 가가지고 같이 타면서 연습하고 안전을 위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독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졸라보시지 그러셨어요. 하시겠다고. 그거 절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서. 예. 실제로 저희가 탄 오토바이가 조금 낡은 오토바이였어요. 네, 그래서 실내에 맞는 오토바이를 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빨리 타면 또 안 돼가지고. 그 많은 비디오가 있었을 텐데 왜 정사였습니까, 감독님? 물론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야한 비디오가. 근데 왜 정사였는지요? 이정재 배우님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고, 사실 그때 그 정사가 되게 야하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를 친구들이랑 몰래 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어른인 척하면서 막 그거를 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제목도 좀 보면 좀 야한 것 같고 뒤편에 보면 되게 야한 장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라가 약간 오해받기 쉬운 약간 그런 어떤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나왔던,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청춘 배우셨던 이정재 배우님이 나오신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좀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그 작품 그 당대에 굉장히 세련된 작품이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손을 들으시면 예, 어떻게 여기 하나 둘 셋 앞에 예,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예. 네, 우선 일단 작품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감독님을 포함해서 배우님들까지 각자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노력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어떻게 종료 4분 전인 걸 알고 정확하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장면을 열심히 했는데 남들 모르게. 남들 모르게 열심히 했지. 모든 장면을 남들 모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치요?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번 가보죠. 그러면 박정호 배우님. 저는 좀 사실 처음 그 대본을 받았을 때 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이 오너처럼 좀 차분하고 좀 정서적이고 레트로 좋아하고 약간 그런 류인데 현진이처럼 좀 단순하고 생각 많이 안 하고 실행을 먼저 하는 그런 친구여서 그 차분함을 좀 깨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 하던 것도 많이 해보고 되게 제가 랩을 잘 못하는데 랩도 막 연습해보고 말 빠르게 해보고 막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정석 배우님 혹시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으신 게 생각이 나셨는지요? 그래도 모든 장면을 예, 모든 장면을 열심히 한 것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정 배우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보라의 말투에 대해서 굉장히 남들 모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썼던 어떤 말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감독님이랑도 뭐 상의를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보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보라의 목소리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것들, 사소한 거를 조금 좀 캐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대본에 있지 않은, 시나리오에 있지 않은 이해 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서트 장면에서 사운드가 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보라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집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솔직하게 아까 영화를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관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띠야? 라고 이제 그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난 돼지띠지 이거를 그냥 제가 해본 거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근데 거기서 막 관객분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그래도 관객분들이 가까이서 그걸 봐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뿌듯했답니다. 우리 감독님도 나누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들어보죠.
대단한 노력은 아니고 약간 이게 젊은 영화인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약간 세대가 조금 다르다 보니 약간 그런 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젊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그리고 그 시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절 노래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남노래의 노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귀엽고 사랑스러운 청춘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쾌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관객분도 그렇고 저희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즐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